일단은 순서대로 가볼게요. (29번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고세공식의 변형을 써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보자. x 마이너스 y가 있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걸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x-y니까 뭐 완전제곱식인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를 구하는 문제일까? 그런데 얘는 주어진 정보가 얘에 대한 것밖에 없고 뭐 얘네 둘 중에 누군가에 대한 정보가 없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있네. 저게 나오려면 x 마이너스 y를 세제곱해주면 될 텐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아시나요? 아시죠? 그리고 플러스 3의 xy에 이게 뭐 들어가죠? x 마이너스 y 들어가요. 마마 풀마니다. 그렇죠? 이걸 쓰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지. 바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얘는 주어져 있어. 얘도 주어져 있어. 얘도 있으니까 얘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저 2를 대입해서 8. 이 녀석은 26일 거고요. 플러스 3xy에다가 요거는 2였어. 곱하기 2. 그럼 여기 있는 6xy라는 요 녀석은 얘가 슉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x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지겠구나 까지 갔어. 자, 여기까지 이제 온 거야. 그래서 x-y 알고 있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알고 있고 요거까지 구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저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이거든. 쟤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생각을 해보다가 쟤를 구하려면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요 녀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얘가 또 필요하더라. 얘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할까? 요 식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썼던 식. 그럼 요 식을 가지고 마이너스 2는 요거 2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4가 되면서 4는 요 녀석 몰라 아직. 그런데 얘는 알고 있어. 마이너스 3이라고. 둘이 곱했으니까 플러스 6이 되면서 네모에 들어갈 값은 잠깐만요. 이게 맞는데? 잠깐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제곱했으니까 4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가 틀렸나 보다. 어딘가. 그러면요. 아마 그리고 요거 2 들어갔고 8 들어갔고 요거 26 들어갔고 여기 3xy 요거 2 들어갔고 6xy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갔고 마이너스 3 맞는데 근데 이게 저 식으로 들어가면 2가 들어가서 제곱이 되고 요거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3 들어갔으면 플러스 6인데 음수가 나오네? 음수가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뭘로 쳤을까? 뭘로 쳤을까? 뭘로 쳤을까? 설명할 때 이게 순서가 바뀌어있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썼어야 되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 둘의 순서가 바뀌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26 그리고 여기가 8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8이 넘어가서 얘가 이제 9가 여기 플러스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얘가 6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넘어갔으니까 10 이렇게 갔어.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로 와서 이 아이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10의 제곱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녀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2에다가 요거를 제곱한가 9가 되시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18이었으니까 요거는 100이었고 18을 뺐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80 이렇게 가시면 끝나. 어서오세요. 좀 늦었네.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돌면 돼요. 과정들이. 근데 이런 생각도 또 해볼 수 있어요. x-y가 있고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A나 모르겠다 뭐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차근차근 곱하면 x의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y의 세제곱 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y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y 4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묶여 마이너스 xy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딱히 재미는 없어.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얘를 모른다는 게 문제여서 이렇게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서 뭐 얘를 구해서 문제를 푸나 이렇게 둘을 곱해서 얘를 구해서 문제를 푸나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의 가능성 저 둘을 곱하는 가능성도 문제 푸는데 시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일단 써야 돼. 어떤 녀석들? x 플러스 y 제곱과 혹은 x 마이너스 y 제곱 혹은 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 녀석들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일단 그걸 생각하고 만약에 문제 풀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눈에 보이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써놔. 얘가 사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써놓고 사다가 필요하면 그거 갖다 쓰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볼게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x 플러스 y는 3이고 제곱의 합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식이 쭉 진행이 됐다라고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제는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니야. 학교 시험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보시면 2하고 2를 더하면 3이거든요. 근데 2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을 더하면 또 5가 나와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얘는 2가 들어갔으니까 얼마? 8, 1, 얘는 32, 얘는 1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답이 42하고 끝나버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조합이 나오는 숫자를 안 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숫자 조합이 이런 식으로 잘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이게 항등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숫자 조합이 딱 나왔거든요. 근데 내 눈에 얘 2하고 1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이 문제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이고 이런 녀석인 거야. 그렇죠?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해서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물론 이 문제의 취지는 곱셈 공식을 쓰는 게 맞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1대라는 말은 이 녀석이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어떤 수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자체가 애초에 x 플러스 y가 1이래.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가 나왔대. 그러면 여기 2하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잖아요. 만족하죠. 그럼 대입하면 그냥 끝나.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피하려고 하지. 이런 조합은. 그래서 좀 막 루트를 낀다든지 좀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도 답은 뻔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보시면 둘의 차가 2인데 세제곱을 해서 뺐더니 26이래. 오늘 생각해보는 거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26과 비슷한 숫자가 나올까? 뭘 세제곱하면 26과 비슷한 숫자 나오죠? 3이랑 1 그렇죠. 끝났어. 그러면 3에서 1 빼면 2가 있으면서 끝나. 얘는 27에서 2를 빼겠죠? 그럼 26이 되면 끝났어. 그럼 우린 여기다가 3하고 1 대입하시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3의 4제곱이니까 81에다가 2를 더해서 82 하면서 이 문제를 끝내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조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 나오잖아. 만약에 혹시 이런 조합이 나오잖아. 그럼 땡큐하면 돼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굳이 곱셈공식으로 뺄 필요 없이 그냥 2? 3에서 1 빼면 2인데 세제곱해서 5 빼면 26인데 그래? 하고 끝나면 돼요. 굳이 연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런 숫자 조합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런 숫자 조합을 주는 학교가 있어. 그게 이유인 거야. 물론 작년에 딱 한 번 시험을 봤잖아. 그러니까 샘플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가끔씩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내다가 얻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체크는 해봐. 내가 들어간 만만한 숫자가 있는가, 정수의 조합으로. 그럼 그냥 대입하시면 끝나요. 왜? 이거 조건 만족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야겠지, 선생님들은. 이걸 똑같이 아까 그 버전으로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둘의 합이 4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루트가 답이 되는 녀석들로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게 흔한 패턴이고, 아까처럼 정수 조합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만약에 이걸 그러면 곱셈 공식으로 만약에 풀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일단 x, y 값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얘를 알았으니까 x, y만 알면 이거랑 x, y 가지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x 세제곱과 이 녀석을 가지고 이 둘을 곱할 거야. 곱하면 x의 5제곱, y의 5제곱, x 세제곱, y 제곱, x 제곱, y 세제곱. 근데 이게 x 제곱, y 제곱으로 묶여서 x 플러스 y가 되면서 뭐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 선택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곱셈 공식을 쓰는 거 좋은데 이런 선택지도 있다. 조건으로 나온 두 녀석을 곱하는 선택지도 있다. 요거는 생각을 하시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숫자 대입해서 만약에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막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라는 것 두 가지 정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으로 가볼게요. 자, 양수에 대하여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갑자기 저들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분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분수 형태가 나오면서 그리고 루트 나중에는 i 이 녀석들이 만약에 등장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 풀이법 중에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이항하는 패턴이거든요. 혹은 양변을 곱하는 패턴을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뭐 그냥 우리가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x-x분의 1과 x 플러스 x분의 1을 곱하는 걸까? 이런 선택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양변에 x제곱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쟤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루트 3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지 자체가. 그렇죠? 자, 이런 선택지가 있고 그럼 얘를 이항을 해서 x의 4제곱 플러스 2 루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차저차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친절하게 이제 양수 x라는 표현을 주고 나서 저렇게 조건을 주고 여기 주어진 식을 딱 봤더니 굉장히 복잡해 보여. 그렇죠? 식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선택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합차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선택지를 봤더니 생각보다 만만해 보이진 않아. 그렇죠? 그럼 우리 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얘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좀 좋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눠볼까? x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니까 그냥 분모 분자를 똑같이 한번 나눠볼까도 한번 해보는 거야. 나눠봤더니
이런 식이 만들어지네. 한번 나눠봤더니 근데 이렇게 나눠놓고 봤더니 얘네가 얘랑 얘가 한 통속일 것 같고 3으로 묶어서 이렇게도 또 한 무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좀 돌아보면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 문제에 좀 더 적합한 녀석은 이 녀석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럼 저 녀석일까? 생각해 봤더니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생각을 또 하는 거. 그래? 그럼 쟤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또 시작을 하는 거지. 물론 합차에 의하면 당연히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근데 얘는 제곱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에 있는 제곱 마이너스의 제곱분의 1이 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그럼 진짜 이 녀석인가? 우리한테 이 녀석을 알려주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이 막히는 거야. 얘 x 플러스 x분의 1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조건이 붙었다? 도대체 얘 뭐 하라는 거지?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성이 풀었어? 막혔지 이 문제. 풀렸어? 풀렸어? 이 문제가 풀렸다고? 36번 어려웠을 텐데. 풀렸니 찍었니? 푼 거 같아요? 그래요? 푼 거 같아요? 자, 그럼 너는 저 녀석을 제곱했니 혹시? 저거요? 아니면 세제곱? 아니면 합차를 썼니? 보통 이게 안 풀려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풀었어? 까먹었어. 까먹었다고? 풀이가 써있는데? 뭐라고 쓴 거지? 지은아 이거 풀었어? 못 풀었지. 지우가 혹시 풀었니? 저 금방 받아. 그래서 너는 풀었을 거야. 하지랑 36번 혹시 풀었니? 맞췄어. 우와. 하지랑 어떻게 풀어? 한번 보자. 구경해볼게. 오. 야. 하지랑 멋있다. 오. 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정석들 잘했네. 봐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안 보여.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요게 x 플러스 x분의 1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들을 곱한 값만 주어져 있지 다른 정보는 없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 또 뭘 갖다 쓸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저 분수 형태,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듯이 이거랑 이 형태들은 이와 한 가족인데 얘네들은 x 곱하기 x분의 1이라는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정보 하나만 가지면 뭐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풀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보가 부족한데?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 이 유형의 특징이. 근데 얘는 우리가 x 플러스 y 그리고 x y x 제곱 플러스 y 제곱처럼 무조건 두 개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야.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물고 늘어져서 나머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은 드는데 이렇게도 한번 고민해보는 거지. 얘 x-x분의 1을 그냥 제곱해보면 어떨까?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해보면 어떨까?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자, 우리에게 지금 이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필요해요. 자,
여기 쭉 보시면 얘도 뭐고? 제곱이고 얘도 뭐야? 제곱이거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과 이 녀석의 제곱을 곱했더니 이 녀석의 제곱이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 맞죠?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을 곱했더니 얘의 제곱이 나오네? 근데 얘의 제곱은 이렇게 써있어. 그치? 얘의 제곱도 여기 이렇게 써있네. 아, 그러면 얘랑 얘를 서로 곱하면 요 녀석을 제곱한 12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쵸? 이런 가능성이 열리잖아.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루트를 씌워도 갈 수도 있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고, 아니면 이들을 엮어서 x-x분의 1의 제곱은 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식에서 마이너스 4를 보면 여기 나올 테니까.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치환이야.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이 a라고 하고 제곱했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요 a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방법들은 있는데 그 방법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아마 연상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자, 그래도 어쨌든 해결 방법은 좀 보여. 그렇죠? 해결 방법은 보이거든. 한번 가볼까? 지성아, 이런 느낌이었니 너도?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하진아, 너는 여기서 무슨 방법 썼더라? 너 이 방법 아니었지? 너는 어떻게 루트를 짜왔지? 하고 이건 근데 왜 마이너스 1을 썼겠어? 그 식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거 맞아.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 이 식이랑 같은 거 맞아? 이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 1 마이너스 2 그치? 제곱분 내가 못 봤다. 그 부호를 못 봤다. 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자. 얘랑 얘랑 곱하면 12가 나온대요. 이대로 갈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를 곱하면 12가 나와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차네. 앞에 거, 뒤에 거,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합차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거를 제곱해서 빼주면 1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가 넘어갔어. 그래서 얘가 16으로 바뀌었겠지? 그럼 우리 느낄 수 있어. x제곱과 x제곱분의 1은 플러스 4 아니면 마이너스 4겠구나.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얘가 할 일이 생긴 거야. 양수를 제곱했어.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곱과 제곱이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양수일 거야. 그래서 4가 들어가.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제 구해낸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은 4라는 정보를 딱 구해냈거든. 자, 그럼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 그치? 아직도 안 끝났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이제 또 계산하러 떠나볼게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요거 제곱은 여기서 2를 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이 나와요. 그쵸? 요건 알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4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얘가 슈르륵 넘어오면서 이 i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은 이번에도 똑같이 풀마 루트 6인데 또 양수니까 얘는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도 구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에선 필요는 없어.
왜? 어차피 우린 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알면 돼. 따라서 얘가 루트 6이었던 건데 쟤 아직 필요해. 세제곱. 또 저것도 필요해. 자,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을 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3에다가 x 곱하기 x분의 1은 필요 없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 자, 얘를 루트 6을 세제곱했으니까 6 루트 6인데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곱했어. 마이너스 3 루트 6이 되면서 얘는 3 루트 6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3 루트 6인 거야. 그런데 이 앞에 3이 있네요. 그래서 곱하면 더하면 6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갔니? 지성아? 너 풀이가 훨씬 짧다? 뭔가 다 중간에 생략하는 느낌이다. 그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사라락 해가지고 딱 쓰고 사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면 뭐였지? 이렇게 그때 당시랑 다르게 풀이가 생각나기 길어요. 그렇죠?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문제 어렵다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풀어갑니다. 이 아이의 형태를 봤더니 얘가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x 플러스 x분의 1이나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근데 이 상태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 이 둘을 제곱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들이 나올 테니까 그들의 도움을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쩌라라라 진행을 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쉽지 않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아까 x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2 루트 3의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만들어냈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작을 해야 돼. 이 i의 값을 어떤 두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더하면 2 루트 3이 나오는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의 조합이 이건 깔끔하게 떨어졌을 때는 이걸로도 풀릴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숫자의 조합 자체가 이 방법을 좀 막아놓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맞춘 사람은 대단하고, 그쵸?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44번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쪽은 좀 잘해서 생겼다니. 하진아, 혹시 여기에 번호 없는 거 질문 있어? 한번 찾아봐. 여기 없는 번호 질문 있으면 그거 하고 넘어가자. 25번. 자, 25번하고 또 34번. 그리고 됐어? 오케이. 자, 볼게요. 25번 한번 봅시다. K가 루트 5라고 주어져 있어요.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K에다가 루트 5를 대입을 할 거야. 그치? 자, 하지만 항상 생각해야 돼. 대입하는 건 맨 마지막이야. 왜냐면 대입을 5번 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게 되거든요. 네, 눈을 크게 뜨자. 눈을 한번 크게 떠보자. 크게 뜨고 보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 형태를 보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지? 합차야.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합차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네들은 얘랑 얘가 같은 식으로 써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걸 다시 묶어서 생각해 보면 합차였으니까 자, 요 녀석들 해서 요 녀석들을 먼저 더하고 요거에서 요걸 한번 빼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얘랑 얘를 더했어 처음에. 그럼 b제곱은 사라지겠지? 그럼 앞에 있는 2a 세제곱만 남게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뺐어. 여기서 여기를 뺐어. 그러면 a 세제곱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2b 세제곱만 남게 될 거야. 괜찮겠어?
여기까지 정리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옮겨 적어보자. 얘는 2에다가 앞에 거 A 3 플러스 K를 세제곱했고 그 다음에 얘는 2에다가 뒤에 거 3 마이너스 K를 세제곱한 형태가 만들어진 거야.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좀 더 또 갈 거야. 한 단계 더. 이 2는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를 먼저 묶어서 4라고 해놓고 자, 이걸 할 거야. 3 플러스 K랑 3 마이너스 K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죠. 이거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세제곱 B세제곱은 A, B의 세제곱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두 번 대입해서 세제곱할까를 또 고민하던 그 찰나에 이렇게 봤더니 얘가 또 뭐가 돼? 합차가 또 됐어. 그치? 그러면 합차로 풀게 되면 얘는 9-K제곱이거든요. 근데 K가 얼마였어? 루트 5. 이제 들어갈 시기가 된 거야. 이걸 루트 5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9-5가 된 거지. 이제 모든 게 좀 수월해졌어. 그치? 처음에 우리가 대입해서 세제곱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풀이가 지저분해졌겠지만 물론 이것도 막 엄청나게 막 칩이 쉬운 풀이는 아니야. 합차를 지금 2번 푼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4를 몇 번? 총 4번 곱한 거니까 64로 256이네요. 자, 좀 크네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이 정말 지저분해 보이는데 크게 봐요. 좀 크게 보면서 뭔가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제 그 틀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는 합차를 찾아내는 게 우선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전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래도 지수가 같으니까 한번 묶어볼 생각까지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거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34번입니다. 자, 요 녀석입니다. 자, 요걸 한번 또 풀어볼 건데 이번에도 분수 형태가 나왔어. 주어지는 조건은 분수가 아닌데 얘는 분수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지라 느낌. 이 양변을 x로 뭐 해야 될 것 같아? 나눠야 될 것 같지? 그러면 x-4 플러스 x분의 1은 0이 돼버려. 그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이게 4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좀 작업을 할 거야.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얘랑 얘가 친구야.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로 따로 묶어주고 얘랑 얘가 또 친구야. 마이너스 1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또 얘랑 얘가 선생님 얘는 친구가 아닌데요? 얘랑 친구야. 그치?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친구야. 그래서 얘는 또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을 할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4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제 길이 좀 보이시나요? 얘를 왠지 세제곱 해야 될 것 같지? 차근차근. 그치 하지마. 괜찮겠어? 이 정도 느낌 나오니까 이제 좀 감이 오지? 자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곱한 16에서 2를 뺐으니까 얘는 14가 나왔어요. 다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뺐습니다. 무엇을 뺐죠? 3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을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얼마였죠? 4의 세제곱이니까 64에서 뺍니다. 4, 3, 11. 그래서 얘는 얼마? 50이 나왔어. 자 14하고 50이 나왔으니까 이제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 50이 들어가고 여기 13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4. 되겠어요? 괜찮지 하지라? 괜찮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처음에 얘가 들어오면 양변을 x로 나눈다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친구끼리 묶는 거. 그렇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하는 과정.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쪽은 잘했는데 이거.
질문이 아무도 없네 이쪽에서는. 뭐 없으면 가는 거죠? 좋아요. 이쪽 다 풀었니? 아니요. 근데 왜 질문 안 했어? 계속 하다가 뭔가 막히는. 그럼 질문했어야지. 그래야 그 막힌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잖아. 막힌 상태로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어? 그치? 왜냐면 이게 얘는 다 부호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끼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중간에 뭔가 하나 부호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건 오히려 차라리 쉬워. 이거는 쉽었지. 이거 못 풀었어요. 이거 풀었어? 자, 이거는 봐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야.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거 테스트를 왜 했어? 뭔가 이유가 있으면 테스트를 했거든? 이걸 딱 보자마자 너는 뭔가가 딱 떠올랐어야 돼. 지난 시간에 너는 저 테스트를 풀고 갔어. 자, 크게 보자면 너 이렇게 놓고, 이분을 놓고, 이렇게 된 글씨. 맞지? 그러니까 이게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웠으면 써먹어야 돼. 이걸 위해서 써먹은 거야. 봐봐. 이 아이는 우리가 2분의 1로 묶인다고 알고 있어. 그치? 그치? 맞지? 그럼 요거 침대 써있네? 4. 요거 저기 써있네? 9. 얘 어떻게 하자 그랬지? 저 둘을?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말을 해. 한글. 둘을? 뭐? 합치자. 더하자. 그게 그렇게 힘들어? 자, 봐봐. A-B는 2야. B-C는 3을 더하기만 하면 돼. 그럼 샥 사라지면서 A-C가 얼마래? 5래. 근데 C-A인데요? 같다 그랬지. 마이너스 5를 제곱하는 5를 제곱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완전 제곱식에서는 둘의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중요하거든. 그럼 5를 제곱했으니까 20. 그래서 이렇게 하고 2분의 얼마 곱하면 20. 끝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 녀석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자, 요런 식이 들어와 있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뭐 하자는 걸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전개를 한번 해볼까? 그쵸? 전개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얘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도 B제곱도 C제곱도 전부 다 2개씩 나와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2AB고요. 얘는 마이너스 2BC고요. 얘는 마이너스 2CA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뭔가 느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뭘 하면 이 아이가 나올까? 이 녀석을 규아야 뭐 해보고 싶어? 느낌적으로. 자, 이런 아이가 나오려면 얘를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아이가 나오지? 두 글자 그거 해. 불러. 더하기? 아니 얘를 어떻게 더해? 얘 A, B, C를 어떻게 더해? 얘를 뭐 해줘야 될까? 제곱해줘야지. 제곱을 해주면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제곱해주면 이거 전개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려. 얘 제곱만 해주면. 그러면 얘가 얼마였는데? 4였어. 제곱했으니까 16이었어. 얘 나왔어. 얼마라고? 20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이만큼은 마사가 되지. 그럼 얘가 마사였어. 근데 이건 나왔어. 20이라고. 그래서 40에서 마사를 빼면 답이 나오는 형태가 돼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그냥 많이 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와야 돼. 그죠? 곱셈 공식은 솔직히 별거 없어. 곱셈 공식의 변형은 그냥 많이 풀어보면 그냥 얘는 얘잖아, 얘는 얘잖아, 얘는 이렇게 풀었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익혀져야 돼.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노력하지 않고 점수가 나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이 곱셈 공식 학회야. 곱셈 공식과 변형은 많이 해보면 솔직히 생각해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잖아. 그치?
해보면 돼. 결국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4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4번으로. 자,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애매하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자, 가보자. 세실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ABC는 0이 아니랍니다. 세제곱은 81이고요. 세수의 곱은 2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들 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던졌네요. 자, 일단은 야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매가 뭐냐면 정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석은 아닌데 답은 나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봐. 81이라는 숫자를 딱 보면서 너희가 느껴요. 저거 3과 관련된 숫자인데? 세수를 곱해내? 저것도 3과 관련된 숫자인데? 세제곱의 합이 81인데? 세수의 곱은 27이네? 아, 그럼 나 그냥 3이라고 할래. 그럼 27 맞고 27, 27, 20 더하면 81 맞죠? 그럼 얘는 3 더하기 6, 3 더하기 6, 3 더하기 6이면서 9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럼 9의 세제곱이 뭐예요? 그 답은 이거예요. 아까는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숫자의 조합이 내가 아는 숫자의 조합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대입해서 끝내버리면 돼. 다 끌고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질질 끌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저였다면 이런 숫자의 조합은 안 줬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여기를 27로 바꾸고 마이너스 27 이런 느낌을 좀 줬을 것 같아. 그래야 조금이라도 고민이라도 하게. 이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숫자의 조합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생각해봐. 81? 세제곱했는데 81이네. 3과 관련된데? 세제곱했는데 27? 27? 3과 관련된 숫자네? 3이 3 넣으면 되네? 그럼 끝. 그냥 끝내시면 돼요. 이 문제. 되셨어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숫자의 조합이 나왔는데 그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정수 조합으로 해결이 되더라? 그럼 끝내면 돼요. 굳이 질질 끌 필요 없어. 그래도 풀이는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저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을 한번 떠올려보자. 저 세 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은 어떤 녀석이었죠? 이런 녀석이 있었어요. 이게 뭐더라죠? 이거였어요. 자, 이건 다 아시죠? 뭐 변형도 아니고 그냥 곱셈 공식이니까. 자, 이제 보자. 봐봐. 얘 얼마라고 돼 있어? 81. 얘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7에 곱하기 3. 그럼 얘 얼마가 돼요? 0. 자, 이제 생각해. 봐봐. 생각해. 좌변이 0이야. 그럼 우변도 0이야. 곱하기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0이야.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아니래. 그럼 얘가 뭐가 돼? 0이야. 근데 아까 나왔어. 또 나왔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 얘가 맨날 나와. 맨날은 아니지만 자주 나와.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거 딱 나오면 정삼각형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되려면 분명히 제곱이야. 제곱. 자, 조인아.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어떻다 그랬어? 크거나 같다. 같다도 있어. 크다라고 단정지 맞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봐봐. 0보다 크거나 같은 세 녀석을 더했어. 근데 0이래. 그럼 얘 셋 다 뭐라는 거야? 0. 그 말은 뭐야? 셋 다 0이 되기 위해서는 A, B, C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딱 보는데 얘가 0이래. 그러면 문을 쫙 깔고 그다음에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는 같다. 그럼 제가 했던 이 풀이가 당연히 맞는 풀이가 된 거야. 다 똑같대. A, B, C가 다 똑같대. 그럼 얘 A, B로 다 바꿔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A 세제곱이 27이네? 27이네? 그럼 얘도 A 3A이고 얘도 3A이고 얘도 3A니까 얘는 9 곱해서 729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풀이가. 그쵸?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이 문제를 봤다라고 했는데 숫자가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졌다? 그럼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문제의 함정이야. 이게 꽤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깔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렇게 깔리는 문제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야? 이 세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거든. 그쵸? 세수가 같다. 그 말은 여기에 쓰는 이 세수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의 조합도 같은 수의 세제곱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값은 얼마일까? 진아, A 값은 얼마일까? 오, 그래요, 맞아요. 루트 3의 세제곱은 3루트 3, 루트 3의 세제곱은 3루트 3, 3루트 3 더해서 9루트 3. 루트 3의 3개 했으니까 3루트 3. 그래서 얘네들은 루트 3이 3개, 3루트 3을, 3루트 3을, 3루트 3을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지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은 어떤 기껏 해봐야 루트, 그쵸? 아니면 정수의 세제곱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형태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46번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가 됐고요. 저들의 제곱의 합이 1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들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 뭐는 안 보여? 뭐 숫자 열심히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은 안 보여. 그치? 그건 안 보이는데 정말 안 보이나? 그죠? 제곱으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정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쭉 이렇게 깔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한 방법도 있고 조금 단순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볼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전개하는 거예요. 야, 모르겠다. 전개를 한번 해버리자.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x제곱 y제곱 이렇게 쭉 계산하고 나면은 잠깐만요. 제가 뭐 놓쳤다. 에이 이거 아니다. 죄송해요. y제곱 z제곱 x제곱에다가 이렇게 나네.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문제는 그냥 전개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는 주어져 있거든요. 15라고. 그럼 얘만 알면 되죠. 그렇죠? 얘만 알면 되죠. 근데 우린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를 만드는 식을 알고 있어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를 만드는 식을 알고 계시죠? 이거 뭐 하시면? 제곱하시면 요거에다가 2배의 xy, yz, z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죠? 5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5 채워 넣으시면 15에다 15 더했으니까 답은 얼마? 30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저 있어 보이게 5-z
있어 보이게 5-x, 있어 보이게 5-x, 5-y, 5-y, 5-z 할 거예요. 그리고 전개할 거예요. 그놈이. 결과물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놈이라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5제곱이 3개가 따서 75가 뜨고요. 슉슉슉슉 한 것들이 들어와서 저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면서 6개, 그래서 플러스 10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뭐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슈롱 곱해서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에다가 x, y, y, z, zx 뜨는데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오히려 좀 더 에너지 낭비, 그냥 전개하시면 너무 뻔히 눈에 보이는 형태가 돼요. 이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46번 했고 49번 가볼까요? 자,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좀만 집중해 도연아. 눈이 이제 감기려고 그러네. 자, 도연아. 가볼까? 이거 딱 보자마자 너는 뭐가 떠올려? 두 글자. 두 글자 뭐가 떠올라? 합차. 뭘 야. 보면 느껴야지. 2개짜리네. 꼴꼴 하고 있네. 근데 이상해. 얘 원래 합쳐되려면 얘 말고 뭐 필요해? 2의 세제곱. 뭐 잖아. 자, 2의 세제곱 플러스 1이 필요해. 그래야만,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세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야 우리가 원하는 합차 형태가 뚜둑뚝 가는 거야. 3, 3, 6, 6, 6, 12, 12, 12, 24, 24, 24, 48 이런 식으로 단계가 갈 거거든. 그런데 얘는 누가 봐도 얘가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강제로 뭐 해야 돼? 9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너 9라고 하자. 대신에 앞에다가 3분의 1 하자. 그럼 9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9를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묶어서 이제 합차 진행되겠지. 근데 앞에 뭐가 생겨있어? 3분의 1이 생겨있어. 합차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저거의 2배니까 2의 9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떴을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뭐냐? 4의 95제곱. 자, 4의 95제곱을 4의 95제곱. 자, P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고자도 돼. 그치?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4의 95제곱. 4의 95제곱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 자, 4의 9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의 190제곱을 쓸 수 있어. 4의 95제곱은 2의 190제곱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3을 곱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지금 3P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다이렉트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보기에 있는 녀석들 도움을 좀 받아보자. 여기다 3을 곱하게 되면 얘가 사라져. 그래서 2의 96제곱 마이너스 1만 남는데 1을 더한 이유가 보일 거야. 얘를 없애기 위한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3P 플러스 1까지 진행했을 때의 결과물이 2의 96제곱이야. 자, 그러면 자, 이 상태. 자, 얘를 보자. 얘를 만들려면 여기다 왠지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제곱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2의 192제곱이에요. 얘를 만들려면 여기서 뭐를 4를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누가 되겠다? 2가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할 수는 없지. 처음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문제를 보기를 잘 봐야 돼. 이런 문제는 어려우니까 보기를 잘 보면서 보는 거야. 파악하는 거야. 왜 다 3이 곱해져 있지? 이 앞에 3분의 1을 제거하기 위한 거구나. 그럼 3분의 1을 먼저 제거했어. 이렇게 됐어. 근데 왜 또 다 1을 더하고 있지? 이거 없애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구나. 없앤 거야. 딱 여기까지 간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차근차근 얘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거야. 좀 전에 풀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면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너희가 천재가 아닌 이상 학생들한테 바로 여기서 짠짠 이렇게 요구하진 않아. 우리한테 분명히 단계를 하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힌트를 주면서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보기 중에서 이 풀이를 했을 때 맞는 결과물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91이었으면 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기가 이제 4가 아니고 2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192였어. 그럼 누가 답이 돼? 어디 있어? 없네? 없다. 192인 건 없네. 그러면 얘가 되려면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193이 될 거고 얘가 되려면 19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주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볼게요. 4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했구나? 했죠? 그러면 이제 51번 가면 되겠네요. 자, 51번입니다. 이것도 누가 봐도 합차예요. 그쵸? 합차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형태의 변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물론 직관적으로 바로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거예요. 자, 얘는 봤더니 맨 앞에 원래 4-1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렇죠? 뭐 똑같이 또 하는 거야. 요 맨 앞에 4-1이 추가되기 위해서 갑자기 3을 곱한 거니까 3분의 1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3이라는 걸 너무 뻔히 알게 돼버린 거야. 3분의 1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물 둘이 짝지어지고 짝짝짝 하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4의 16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치? 그런데 굳이 또 2로 바꾸래. 그러면 4라는 숫자가 2의 제곱이고 그거의 16제곱이니까 자연스럽게 2의 32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로 가봅니다. 얘도 또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는 좀 달라. 그치? 뭔가가 달라. 봤더니 이상한 녀석이 끼어있네. 자, 이게 그치? 곱셈 공식이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왠지 뭐에 81의 제곱 플러스 81 플러스 이런 녀석일 거야. 그러면 요 앞에 필요했던 숫자는 81 마이너스 1이 있어야 곱셈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81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올까? 9 플러스 1에다가 9 마이너스 1을 곱하면 81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되셨나요? 그렇죠? 81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갑자기 없던 숫자를 또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얼마? 8분의 1. 9분의 1 아니다. 그래서 9에서 1 뺐으니까 8이에요. 8분의 1. 그럼 얘 또 8이네.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렇게 두 녀석이 만났어. 그게 이제 9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81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보기 편한 숫자로 바꿔놓고.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요 꼴이거든요. 혹은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꼴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이걸 이제 풀어보자. 그럼 얘네들은 우리 알죠? 이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이것 또한 뭐에 81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또 굳이 3으로 바꾸래. 이 81이라는 숫자는 3을 4제곱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의 그쵸? 12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중학교 수준의 합차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자, 아까도 그랬지만 아까 그렇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근데 요게 좀 참신하긴 하죠. 그렇죠? 이것들도 다 곱셈 공식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곱셈 공식이 그냥 외웠다 하고 그냥 만족하면 안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식으로. 자, 그다음 가봅니다. 52번입니다. 자, 이번엔 도형의 활용인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육과정으로 한번 백을 해볼게요. 우리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에서 내부를 관통하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걸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까먹으셨다면 다시 그냥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사각형에서는 여기가 루트 2a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그래서 이 파란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게 요 선과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활용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선은 지금 이건데 요 선은 a가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얘네 둘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2a가 된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시면 제곱의 합 루트 씌우면 3루트 a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루트 3a요. 자,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사라졌네. 자, 그래서 근데 요건 이제 정육면체 얘기고, 자, 이쪽은 또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 얘도 요게 지금 사용할 거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근데 이 길이는 얘랑 만났으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이쪽 길이는 지금 c였거든요.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제곱하고 c를 제곱한 녀석들이 결국 요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곱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얘는 c제곱이었다. 얘는 대각선의 제곱이었다. 그래서 제곱이 사라지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길이에는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요 세 녀석의 루트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정육면체도 똑같은 방법이었던 거야. 세 녀석의 루트 값이니까.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6.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번 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모서리는 총 12개가 있어요. 하나마다 전부 다 4개씩 있는 거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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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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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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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래서 4개씩 있는 거니까 4를 곱하면 이게 36인 거야.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렇지 9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건널비에서 요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얘는 지금 요걸 쓴 거야.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요거 제곱한 녀석과 똑같겠지. 이게 대각선의 길이니까. 그래서 얼마? 9, 5, 40. 자,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가 가능하다면 숫자를 대입해서 이게 나오는 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숫자 조합을 딱 봤더니 느낌은 없어. 그죠? 느낌 있나요 혹시? 있나요? 딱히 없죠. 그죠? 얘가 느낌적으로 3의 제곱 3의 제곱해서 27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3루트 3의 제곱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더해봤자 9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수가 아니고 루트를 낀 조합인 거야. 아니면 분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제 건널비야. 건널비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냐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두 변 곱한 다음에 더하기 2 아니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AB고요. 여기는 BC고요. 여기 전면은 CA예요. 이런 게 앞뒤, 위 앞뒤, 옆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AB, BC, CA를 2배 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건널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이거 가지고 곱셈공식 이어가셔야 되겠죠? 아까 했던 거야. 요거 제곱하고 요거에다가 요 녀석을 하시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곱셈공식 무난한 거죠? 이거 제곱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건널비에 들어갈 값은 얼마다? 3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다음 넘깁니다. 54번 가볼게요. 자,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A랑 B가 같은 이등변, B랑 C가 같은 이등변, 누군가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해볼까요? 자, 일단 할 수 있는 행동. 저번에도 이거 풀었듯이 한번 풀어봤거든요, 이거. 어디서 풀어봤더라? 개념은. 그쵸, 개념은 이거 있었어. 이거 그때 직각삼각형 나왔었거든요. 그쵸?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더듬어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전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전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은 대입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전개를 해볼 건데 이렇게 묶어서 전개할 거고요. 합차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뭘로 묶을까요? 자, A하고 C를 묶을 거예요. 아니네. A, B를 묶어야 됩니다. 그때랑 루틴이 좀 다르네. A, B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전개해 볼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합차니까. 자, 요 녀석은 합차예요. 그런데 여기가 얘는 A-B 플러스 C인 거고 얘는 -A-B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앞에 거에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요. -A-B의 제곱 플러스 C제곱. 전개하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2A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C의 제곱 날락하고 이렇게 남았네요. 얘네 넘기고 이거 넘기고 끝났네. 따라서 C가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겠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 루틴 나오면 직각삼각형이야. 어떤 애들이 이걸 많이 풀어본 아이들 이거 나오면 직각삼각형이네 이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근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풀이를 해보셔야만 결과물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건 나중 결과물이에요. 이거 나왔네. 너 또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러면 누가 C일까? 아니 누가 직각일까? 요 치환한 녀석 있죠. 묶는 녀석. 묶이지 않고 밖에 덩굴에 떨어져 있는 녀석 있죠. 얘가 직각이 돼요. 패턴이. 뭐 결과물이 그러하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귀납 쪽으로 유출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가봅니다. 자, 비슷한 문제예요.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저렇게 들어간대요. 약간 큰 정육면체 상자를 요만한 정육면체를 쭉 채워서 이렇게 넣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AB가 8이네요. 두 정육면체 부피일차가 992라고 되어 있고요. 두 정육면체 건널비의 합을 구하시고 되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쉽지 않겠다. 그렇죠? 자, 한번 가보자. 991. 느낌적으로는 10을 세제곱하면 1000이 나와요. 2를 세제곱하면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8을 빼서 992가 나왔을 거야. 요 한 변의 길이는 10이었을 거고요. 요거 한 변의 길이는 2였을 거예요. 두 정육면체 건널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넓이가 4인 녀석이 6개가 있으니까 24에다가 얘는 100인 녀석이 6개가 있으니까 600이어서 답은 이제 624가 나올겠지만 이건 이제 숫자 조합이 좋았으니까 너무 숫자 조합이 뻔하잖아요. 우리 부피는 세제곱하면 구해지잖아. 정육면체니까. 근데 992잖아. 너무 뻔해. 1000에서 8 빼면 992 너무 뻔하게 나오는 숫자였어.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너무 당연히 주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좀 솔직히 숫자 조합 별로 이쁘진 않아. 그쵸? 너무 쉬운 조합입니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어딨어? 이런 것처럼 숫자의 조합이 정육면체를 막아놨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테지만 얘는 솔직히 의욕이 떨어져. 그죠? 숫자가 또 등장을 해버렸으니까 그래 답은 알고 있지만 혹시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숫자의 조합을 다르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자. 자, 이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큰 정육면체는 x 플러스 8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작은 정육면체는 x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다? 990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전개해 봅시다. 3, 8에 24 3, 5, 64 64 곱하기 3이 얼마냐? 오, 숫자 크다. 그리고 플러스 8의 세제곱은 또 얼마야? 8의 세제곱 220 오. 이렇게 날아가고 2차 방정식. 자, x제곱 플러스 192의 x 이가 슉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80
뭐 할만하죠? 자, 24로 나누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x의 제곱이고요. 요거 24로 나누면 얼마죠? 8. 여기는 20. 자, 그러면 얼마하고 얼마? 10하고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0하고 5.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0하고 x는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2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숫자가 뭐 저 같으면 다른 숫자를 줬겠지. 그래서 x의 값이 루트 나왔죠. 어차피 2차 방정식 풀 테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처음에 의욕이 떨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7번. 그러니까 지금 뭐 직육면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전체 건널비가 70이래요. 그리고 삼각형 BGD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94예요.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보여요. 자,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저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길이는 루트 b제곱 c. 이 길이는 a제곱 c. 이 길이는 a제곱 b. 자, 이제 가볼게요. 문제에서 알려준 것처럼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AB, BC, CA를 곱해서 더해서 2번 하면 2배 하면 72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고요.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돼요. 얘랑을 이 세 개를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194. 자, 우리한테 이제 두 개 정보가 들어온 거죠. 자, 곱의 합은 얘는 36이 된 거고 얘는 97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몇 배? 4배 한 값이 얼마예요? 너무 이제 뻔한 식이 나오는 거죠. 해보자. 요거 합을 뭐 하면? 제곱하면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97 마이너스 요거의 2배, 플러스 요거의 2배니까 70. 그쵸? 맞죠? 자, 이거 더해보면 얼마 나와요? 169. 169는 13을 제곱했네. 합을 제곱했더니 163의 제곱이네. 아, 합은 13이구나. 4배를 했으니까 얼마 되느냐? 50. 요건 이제 조금 더 연산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막 엄청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도형 문제가 오히려 쉬운 거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도형을 많이 안 풀어보다 보니까 도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도형이 나 어떻게 나 도형 잘 못하는데? 도형 잘 못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안 풀어본 사람이 있을 뿐이지 도형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수준의 도형 문제는 그냥 많이 풀어보면 다 풀려요. 근데 많이 풀어봐야 되긴 하는데 제대로 풀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많이 풀어보면은 도형은 결국 극복이 돼요. 너희 원래 이제 너희 수업 앞 시간에 이제 예비 중3 중학교 2학년이 온단 말이야. 어떤 한 아이가 왔어. 한 아이가 왔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방정식이랑 함수는 너무 잘하는데 얘가 도형을 너무 못해요. 근데 딱 가르쳐 보니까 머리가 똑똑해요. 똑똑한데 지상위급은 되는 것 같아. 왜? 그 생각하지? 나처럼 똑똑한 애가 또 있다고?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자, 지상위급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그래서 얼마 나왔어? 라고 했더니 중간고사 범위가 그거잖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외심 내심 있죠. 이거랑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각형. 이건데 그래서 몇 점 맞았어 했더니 72점이래요. 솔직히 72점이면 안타깝잖아요. 그쵸? 머리 똑똑하다니까? 1학기 때 몇 점 맞았냐면 100 맞았대. 1학기 때 뭔지 아시죠?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1차 함수, 순환소수, 식이계산 그걸 다 100점 맞은 거야. 근데 도형 나왔더니 갑자기 72점이래. 너는 뭐냐? 왜 자기 도형이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려워. 그래? 정말 어려워. 그래갖고 가르쳐봤는데 똑똑해. 머리 좋아. 다 흡수해. 알려주면 다 흡수하더라. 근데 딱 계속 푸는데
계속 뭔가 표정이 어두워. 왜? 모르겠어? 아니 알겠대.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알겠는데 그래도 도영이 두렵대. 계속 그러고 정신 가스라이팅 했어. 가스라이팅. 넌 잘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계속 넌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긍정에너지 계속 심어줬어. 한 달 반 동안. 걔가 이제 중앙고사 딱 끝나고 왔으니까 한 달 반 동안 계속 세뇌를 했어. 넌 잘할 수 있다. 허버할 수 있잖아. 계속 칭찬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도형 문제 처음에 미치도록 많이 풀렸어. 그러면서 패턴을 계속 알려줬지. 야, 이거 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나면 어떻게 하라고? 보조선 어떻게 그리라고? 보조선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리라고? 계속 학습을 시킨 거야. 계속. 그랬더니 딱 기말고사가 뭔지 아시죠? 닮음이에요. 닮음인 거 뭔지 아시죠? 닮음 피타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 어려운 것들은 다 모였죠.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되게 어렵거든요. 이번 시험에 96점을 맞았어. 도형 다 맞고 경우의 수 구하는데 더해야 되는데 곱한 거야 하나를. 그리고 하나 틀렸는데 경우의 수 알아준 출신 알아준이에요. 니네한테 후배인데 그리고 도형을 다 맞춘 거야.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닮음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걔 말로는 반에서 그걸 자기만 맞췄대. 너 어떻게 맞췄니? 잘 찍었냐 그랬더니 자기 풀었다는 거야. 어떻게 푸냐 네가? 그랬거든. 그래서 자기는 보였대. 보조선 그리는 거 보조선을 외부로 그려야 되는 거 이런 도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땡땡땡땡 이렇게 나와서 보조선 이쪽으로 그려가지고 그렇게 그려가지고 직각 만들어가지고 외신 쓰는 문제거든요. 자기는 보였대. 보조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반복 학습의 결과래. 도형은 많이 풀어보면 결국 늘거든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질문이 꽤 많았어, 그렇죠? 57번, 56번, 그 다음에 54번 이것도 도형이고 52번 지금 도형이잖아. 지금 이 유형 몇 개 안 되는 이 유형에 그림 그려간 것도 다 질문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오히려 풀이만 놓고 봐봐. 아까 저 앞에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쉬워. 도형 문제들은.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러니까 1단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기껏해봐 뭐야? 모서리의 길이야, 건널비, 부피, 대각선 길이 이게 다야. 이거밖에 없거든. 오각기둥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삼각기둥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맨날 나오면 직육면체, 정육면체잖아. 거기에 모서리, 대각선, 건널비, 부피밖에 없어. 부피는 세제곱 쓰는 거고, 건널비는 제곱 쓰는 거고, 모서리 길이는 합을 쓰는 거고, 대각선 길이는 루트인데 그거 구하려면 어쨌든 제곱 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곱을 쓰는 거고 결국은 그들의 결과물로 짜집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질문 파트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눗셈 얘기 조금 해볼게요. 자, 개념문을 한번 화면에 보세요. 나머지 정리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나머지 정리 아니다. 나눗셈이다. 나머지 정리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나눗셈만 나오면 약간 경기를 일으키잖아. 그렇죠? 그 나머지 정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 나눗셈이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서 솔직히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눗셈은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낼까 말까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하는 파트예요. 내용도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요.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딱히 시험에 막 주로 많이 출제되는 그런 건 없거든요. 한번 그래도 살펴봅시다. 자, 숙제에 제가 나눗셈을 살짝 넣어놨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나눗셈 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형태를 어떻게 이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눗셈 자체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주의해야 될 건 딱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요거를 나누래.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누래. 그럼 우리가 얘 쓸 때 x 세제곱을 쓰는데 보통은 이제 붙여 쓰잖아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예요?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차라리 네모를 쳐서
여기에 뭔가 있다는 존재감을 알고 틀리면 이거밖에 없거든. 자릿수 잘못 맞춰 틀린 것 외에는 틀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릿수를 맞춰주시고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쓰겠죠. 그래서 여기 연산을 쫙 할 거야. 딱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쵸? 근데 자릿수를 맞춰놓지 않으면 딱 결과물이 2x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뭐야? 여기 제곱이니까 2x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죠. 근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에는 검산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사용하는 식. 자, 우리가 이것처럼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눠서 몫이 Q가 나왔으면 얘는 몫이고요. 얘는 나눈값. 나누어지는 값. 한국이 어려워. 자, 그 다음에 곱해서 떼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되는데 검산식이 중요해요. A라는 녀석은 나눈값과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된다라는 이 검산식은 자 그 단어가 중요해요. 얘는 무조건 항등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에다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항등식은. 자 반드시예요. 검산식은 무조건 항등식이야. 내가 A를 B로 나눠서 Q라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다라는 이 녀석을 검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 몫과 나눗값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원본이 나온다는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근본이 뭐냐면 얘가 항등식이라는 자각이 없어. 얘는 항등식이거든요. 그 말은 좌변과 우변이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근본 원리야.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정리가 이제 파생이 되는 거고 인수 정리도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눗셈에서 검산식은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항등식이다라는 건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여기서는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 하나 항상 자 누가 커야 돼요? 갖다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야 같으면 한 번 더 나누겠지. 맞잖아요. 여기에 슈라라라 해서 여기에 1차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1차식이야. 그럼 한 번 더 나누겠지. 멈출 이유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등호 안 들어가요. 자 이런 거야. 봐봐. 내가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1차식일 수도 있고요. 상수항일 수도 있어. 내가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상수항이고 더 이상은 없죠. 무조건 상수항이 나와야만 해요. 근데 내가 상수항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정말. 상수항으로 나면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선생님 2의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3이라는 녀석을 제가 2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x제곱이 들어가면서 2x제곱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내려와 3x 플러스 3 그럼 이제 얼마? 2분의 3x를 해서 3x 플러스 2분 이렇게 갔어. 그리고 3이 내려와. 얘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죠? 2분의 3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 3 들어가면서 끝나죠. 그쵸? 선생님 나머지인데 우리가 생각해낸 3 나누기 2를 하면 원래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 나머지가 1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수의 범위에서 나눗셈을 할 때는 나머지가 그러니까 몫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고 있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개수와 상수가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러니까 루트도 들어갈 수 있고 분수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존재할 수가 없다가 맞는 표현이야. 여러분 학교는 아닌데 저쪽에 사후고등학교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게 개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다항식을 상수항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이다. 이런 식으로. 너 좀 더 움찔하잖아. 다항식을 상수항으로 상수항이면 나머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닌 거지. 왜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상수항은 x의 0제곱이잖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몇 차야? 0차. 0차보다 작은 녀석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게 존재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차수는 주어지고 나누는 값의 차수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차수보다 반드시 작은 녀석들이 나와야 돼요. 2차면 1차와 상수항, 1차면 상수항, 상수항이면 없어야 돼. 무조건. 나머지가 존재하면 안 돼. 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처리가 가능하거든. 만약에 내가 얘를 루트 2라고 해봐. 그러면 그냥 루트 2분의 3 쓰면 되잖아. 무조건 처리가 가능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는 조금 물론 여러분 학교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어쨌든 동네 학교에서 이웃 학교에서 나왔다는 건 언제든지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이거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선생님 저 의문인데 우리가 나중에 나머지 정리를 보면 이렇게 하지 않나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하거든요. 선생님 얘 상수항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요? 우리 a라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왕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지. 얘가 1차식이면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이 나올 거고 a가 0이면 알아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상수항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2차식이 아니고 3차식으로 정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a, x의 제곱, b, x 플러스 c라고 쓰겠지. 왜? 3차식으로 나누면 2차, 1차, 0차, 2차, 1차 상수가 가능하니까 그것들을 모두 아우르려면 이렇게 표현해줘야만 2차면 a가 0이 아니면 2차인 거야.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1차인 거야. a가 0인데 b도 0이면 몇 차인 거야? 상수항인 거지. 그러니까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거야. 왜? a, b, c는 실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나눈 나머지를 표현할 때는 가장 높은 i 기준으로 나머지를 세팅한다. 어차피 개수가 0이 되면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 이제 이런 정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거예요.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검산식은 항등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나누어지는 값을 나눈 값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형태는 항상 항등식이다. 기억하시고 나머지의 차수는 나눈 값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눗셈 실질적으로 할 때는 자리를 정확하게 세팅하셔야 돼요. 빈 공백은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다. 연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나눗셈 문제가 될 거고요.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이 2개밖에 없어서 그거 딱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자,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몫을 또 나눴을 때 몫. 자, 이거 나중 일이야. 일단은 뭐 하자는 거야? 나누자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Q1을 구해보세요. 자, 연산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나눗셈이니까 요거 그냥 이걸로 나눠보세요. 그냥 연산입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연산 해봤어? 해보세요. 연산이니까 4차를 2차로 나누는 나눗셈 한번 진행해보세요. 연산은 너희가 해야지.